남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해 오늘을 살아라. 60대가 된다는 것은 참 묘한 시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은퇴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지만 마음은 여전히 청춘 같은 순간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하지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20대, 30대에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40대, 50대에는 직장에서의 책임과 가정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너무 부족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진짜로 원했던 삶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내가 나를 먼저 돌보지 못하면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많은 60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자식도 다 커서 내 손 떠났는데 이제 나는 뭘 해야 할까? 바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늘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만이 내일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작은 행복을 찾고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삶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존중하는 삶으로, 과거와 미래에 묶인 삶에서 벗어나 오늘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현대적인 60대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자녀와 가족을 위해 달려온 세월을 돌아보고 나이 들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며 내 건강과 마음을 먼저 챙기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오늘이 쌓여 곧 가장 아름다운 내일을 만든다는 사실을. 일부 자녀와 가족을 위해 달려온 세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찾으라. 60대가 되신 많은 분들은 자녀와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고 직장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가족을 돌보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내 행복을 위한 것이기보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헌신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 덕분에 자녀는 성장했고 가정은 지켜졌으며 오늘의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나는 얼마나 나를 돌보았을까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꿈꾸었던 삶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60대가 되면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내 시간이 남아 있을까?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날들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까? 부처님의 말씀에는 자비와 지혜의 균형이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도 귀하지만 나를 돌보지 않는 자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지쳐 있다면 남을 돕는 손길도 힘을 잃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인데 남의 아픔을 온전히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제는 내 삶의 무게추를 조금 바꿀 때입니다. 남을 위한 헌신에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 희생의 날들에서 자유의 날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진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나를 위해 선택해 보십시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천천히 맛보고, 가고 싶었던 곳을 찾아가고, 보고 싶었던 책을 펼쳐보는 것. 그것이 곧 나를 돌보는 시작입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절대 헛되지 않았듯,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내 영혼을 다시 세우고 내 삶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자녀가 다 자라 이제는 부모를 떠나듯 나 역시도 남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삶을 떠나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향해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2부,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60대라는 나이는 많은 이들이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생각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은퇴가 다가오고 몸의 변화가 찾아오며 사회에서 맡았던 역할도 하나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끝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고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듯 나이듦도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을 회사에서 일하다가 60이 되던 해에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그림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붓을 잡는 순간 마치 오래된 나를 만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접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매주 도서관에 가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나자 작은 전시회를 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 들었기에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 젊을 때는 가족과 생계가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60대가 가진 새로운 자유였습니다. 이처럼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내 삶에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넓고 새로운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제각각이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핀다. 중요한 것은 꽃이 피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내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젊은 날 꿈을 이루고 어떤 이들은 나이 들어 꿈을 꽃 피웁니다.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자녀가 떠나고 직장에서 손을 놓으며 비워진 자리만큼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림을 배우든 악기를 잡든 여행을 떠나든 또는 단순히 오늘을 더 충실히 살아내든 그것이 곧 또 다른 시작입니다. 나이 들물 두려움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로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3부, 남의 시선보다 내 건강과 마음을 우선하라. 우리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직장에 다닐 때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늘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내 마음입니다. 내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남을 사랑할 여유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주변의 기대와 체면 때문에 모임과 약속에 얽매여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보자고 하면 내키지 않아도 나가야 했고
동네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몸이 아파도 억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자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줄 수 없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남도 바르게 도울 수 있다고. 내가 건강해야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힘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애쓰지 말고 내 몸이 원하는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남의 기대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내 마음이 원하는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고 혼자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큰 계획을 세우기보다 오늘 하루 걷고 싶은 길을 걸어보는 것.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이 곧 옳은 길입니다. 이제 60대의 삶은 체면이나 남의 눈보다 나의 몸과 마음을 우선하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이 나이에 허락된 지혜로운 자유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먼저 살피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건강을 되찾고 마음이 맑아지며 삶의 기쁨이 다시 꽃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가족과 이웃에게 더 큰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고 내 몸과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4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라. 60대가 되면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많았는데 결국 해보지도 못하고 살아왔구나.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남의 기대를 위해 달려오느라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늘 뒤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할 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음악을 좋아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젊은 시절엔 악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늘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살았지요. 그러다 60대에 들어서 용기를 내어 기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조금씩 소리를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무척 즐겁고 설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는 동네 작은 모임에서 연주를 하며 늦게 꽃 피운 자신의 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부처님의 말씀에도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씨앗은 뿌려진 시기에 따라 다른 때에 싹을 틔웁니다. 어떤 씨앗은 금세 꽃을 피우고 어떤 씨앗은 늦게나마 꽃을 피웁니다. 중요한 것은 피어난 그 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역시 그렇습니다. 내 안에 담아둔 씨앗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비록 젊을 때는 기회가 없었더라도 이제야 비로소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행일 수도 있고 글쓰기일 수도 있으며 그림이나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매일 아침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입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하다 보면 또다시 세월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이미 달라집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순간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이 나를 치유하고 내 마음을 젊게 하며 내 삶을 다시 활기차게 만듭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5부, 불안한 노후보다 현재의 기쁨을 먼저 누려라. 누구나 한 번쯤은 앞으로의 노후가 괜찮을까 하는 불안에 빠집니다. 연금은 충분할까?
건강은 버텨줄까? 혹시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 오늘의 행복조차 누리지 못한 채 걱정 속에서 하루를 보내기 쉽습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불안은 오늘을 앗아가 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은퇴 후에도 미래가 불안하다며 생활비를 아끼고 모든 소비를 줄이고 심지어는 여행조차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건강이 나빠져서 이제는 여행을 가고 싶어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만 생각하다 보니 정작 지금을 잃어버렸다. 부처님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붙잡지 말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오늘뿐이다.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은 좋지만 오늘의 삶을 버리는 준비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오늘의 행복을 충분히 누릴 때 그것이 곧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즐기는 것, 친구와 만나 웃으며 대화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길을 산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작은 행복 같아 보여도 내 마음을 살리고 내 몸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 불안한 미래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불안보다 기쁨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일을 두려워하며 움츠러들기보다 오늘을 기쁘게 살아내는 것이 곧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한 모금의 차, 오늘 나눈 따뜻한 대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순간 이미 내 곁에 있습니다. 불안은 내일을 바꿔주지 않지만 오늘의 기쁨은 내일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두려움 대신 작은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답게 채워가는 길입니다. 6부, 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살아라.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얽혀 살아왔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까지 그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얻었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관계, 내 시간을 빼앗는 관계,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고. 사람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결국 내 마음을 해치고 맙니다.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홀가분해진 마음은 오늘을 자유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때로는 연락이 뜸해지는 인연도 있고 멀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멀어질 인연은 멀어지게 두고 곁에 남을 인연은 저절로 남습니다.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붙잡을 필요도 억지로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에 마음을 쓰지 않을 때 내 안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남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억지로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는 것일 뿐입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삶은 다시 가볍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소중한 인연들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7부, 나를 위한 오늘이 모여
가장 아름다운 내일이 된다. 삶은 언제나 오늘의 연속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라는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 오늘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소홀히 하고 내일만을 걱정하거나 어제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은 늘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내가 짓는 생각, 오늘 내가 하는 말, 오늘 내가 행하는 행동이 내일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나를 위한 하루가 쌓이면 그것은 결국 나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나를 존중하며, 오늘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 내일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오늘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을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나를 위해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 하루가 쌓여 내 인생에 빛나는 토대가 됩니다. 오늘을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곧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내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단단하다면 내일은 저절로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루를 선택하십시오. 작은 기쁨 하나, 작은 평화 하나라도 내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것이 곧 내일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모여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냅니다. 그러니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십시오. 오늘을 나답게 살아내십시오. 그 하루가 쌓일 때 당신의 내일은 이미 가장 빛나는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